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매혹적인 땅으로 7,000개가 넘는 흩어진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0만 평방킬로미터의 열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고대 전통이 현대 생활의 맥박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엽서처럼 완벽한 경치 뒤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된 드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삶은 대조적인 면모로 펼쳐지며 따뜻함과 환대가 범죄, 폭력, 그리고 일부 지역의 노숙자 문제와 함께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필리핀에 대한 15가지 눈을 뜨게 하는 예상치 못한 통찰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번째 사실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부와 고난이 나란히 존재하는 땅에서 많은 필리핀어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표면 아래 생존을 위한 숨겨진 경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절망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이끕니다. 천사들의 도시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한때 조용한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사랑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어두운 현실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산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깊이 얽혀 있으며 도시의 구조에 짜여져 있습니다. 넌 불빛과 분주한 거리 뒤에는 남성들이 단순한 섬 탈출 이상의 것을 찾는 온라인 플랫폼, 사적인 포럼, 소셜미디어 그룹에 의해 지원되는 조용한 네트워크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필리핀 법률은 이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이 산업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부터 호화 리조트에서의 장기 체류에 이르기까지 수백 또는 수천 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종종 환대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바 직원으로 고용된 이들이 단순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기대받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법 집행의 부족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원을 할당하며 공식 성명에서 언급될 때는 종종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무시됩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국가연설에서 대통령은 젊은 지역 주민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다는 언급을 하며 그들이 단순히 기억에 남는 경험을 찾는 외국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광범위한 교육과 인식 부족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취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 제한된 기회, 그리고 숨겨진 위험이 결합되어 사람들이 감히 맞서지 못하는 산업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끝없는 순환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숨겨진 경제는 필리핀에서의 생존, 회복력, 그리고 삶의 더 깊은 현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필리핀의 복잡한 골목길에서 매일 펼쳐지는 음산한 현실, 팡팡, 즉 음식물 쓰레기에서 구한 음식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람들을 쓰레기 속에서 음식을 찾게 만들까요? 그리고 이것은 풍요와 결핍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어떻게 드러낼까요? 메트로 마닐라의 슬럼가에서 이 관행은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와 KFC의 남은 음식을 뒤지는 지하 거래로 성장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쓰레기 줍는 사람들은 주요 식당 뒤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조용히 수집하기 위해 나섭니다. 반쯤 먹힌 튀김치킨 한 조각이나 오래된 햄버거 버는 귀중한 발견으로 간주됩니다. 음식은 씻고 다시 튀긴 후 부패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양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존 방법 뒤에는 위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려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일부 식당들은 그들의 쓰레기에 소독제를 뿌려 팡팡의 각 한 입이 도박이 되게 만듭니다. 이는 심각한 질병이나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거의 10억 톤의 음식이 버려지는 반면 수백만 명의 필리핀어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갇혀 있습니다. 팡팡조차도 가격이 있으며 한 봉지의 가격은 약 50원입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이 작은 금액은 신중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이 숨겨진 산업을 부추기는 압도적인 빈곤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닐라의 슬럼계에서의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싸움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례 전통 중 하나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가다의 높은 절벽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비밀을 밝히기 전에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단한 행동이지만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와 제 팀이 가장 흥미롭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필리핀의 안개 낀 본구리 속에 숨겨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장례 관습 중 하나인 사가다에 매달린 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한 공동체가 그들의 죽은 자를 땅 아래 묻는 대신 가파른 바위면에 매달기로 선택했을까요? 이 놀라운 의식은 이고로트족, 특히 칸카나이족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 관습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에게 조상들을 높은 절벽에 두는 것은 단순한 장례 관행이 아니라 사후 세계로 가는 통로이며 조상들의 영혼을 가까이 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넘어 이 관습은 유골을 도둑과 파괴자로부터 보호하는 실용적인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연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큰 미덕과 존경으로 살아온 사람들만이 이 높은 안식처에 선택됩니다. 이는 그들의 공동체로부터의 마지막 경의입니다. 또한 고인이 된 사람들은 태아 자세로 눕혀지며 이는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에 들어올 때와 같아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영향력이 퍼지면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와 같은 장례는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성스러운 장소들은 역사적 명소가 되어 여행자들이 에코밸리를 통해 이 아름답고도 오싹한 관습을 목격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존중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관을 만지거나 큰 소음을 내는 것은 강력히 권장되지 않으며 이 장소들은 이고로트족에게 여전히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 고대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깊은 경의를 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바자우족은 종종 바다 유목민 또는 동남아시아의 인어로 불리며 수세기 동안 광활한 바다 위에서 떠돌며 육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살아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들이 독특한 유전적 적응을 겪어 뛰어난 심해 잠수부가 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독창성입니다. 수제 다이빙 고글, 나무 지느러미, 전통적인 작사를 사용하여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파도 아래에서 번창합니다. 하루에 최대 8시간 동안 깊은 바다에서 보내며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 바다 방랑자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주, 해삼, 성게와 같은 귀중한 보물을 찾아내어 이 희귀한 발견을 본토 상인들과 교환하여 필수품을 얻습니다. 평범한 날 한 명의 잠수부는 몇 킬로그램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자우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놀라운 생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몸은 이 수중 생활에 적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비장은 일반보다 훨씬 커서 혈류에 추가 산소를 저장하고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린 바다에서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 바자우족은 국경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시민권이 없어 시민권, 교육,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자 정체성이며 그들의 시대를 초월한 삶의 중심입니다. 아름다운 열대 풍경과 깊은 문화적 뿌리 넘어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간호사 공급국이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해외에서 일하는 외국 간호사 중 거의 4명 중 1명이 이 동남아시아 군도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요인은 필리핀의 공식 언어인 영어에 대한 유창함이며 이는 그들이 국제 의료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요. 2018년에 코비드-19 위기가
전 세계의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 약 16,000명의 필리핀 간호사들이 공식적으로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더 많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외국 병원과 클리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필리핀 간호사들의 헌신, 회복력, 그리고 적응력은 그들을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의 병원과 클리닉에서 필수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국만 해도 거의 18,500명의 필리핀 의료 전문가들이 현재 국립건강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거의 3만 명의 필리핀 간호사들이 중요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 병원을 압도했을 때 스페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필리핀에 의존하여 더 많은 인력을 모집하여 그들의 고군분투하는 의료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간호사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술을 넘어 그것은 깊은 연민과 가장 힘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평판은 그들이 현지 의료 종사자들과 비교해 비슷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상입니다. 이 해외 간호사들이 보내는 송금은 매년 필리핀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주입하며 그들의 기여는 중요한 경제 기둥이자 국가에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계 의료의 중추가 된 나라는 사랑과 단합을 축하하는 생생한 결혼 관습과 같은 깊은 전통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필리핀의 결혼식은 전통과 축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관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의식 중 하나는 신혼부부가 교회를 나설 때 쌀을 뿌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의 제스처를 넘어 이 행위는 다산, 번영,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원래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필리핀 결혼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신부가 신랑의 신발 쪽으로 장난스럽게 달려가는 찌넬라스 레이스입니다. 이는 결혼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경쾌한 경쟁은 현대 필리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 계속 남아 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웃음과 기쁨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필리핀 결혼식 잔치에는 가장 유명한 요리인 레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화덕에서 천천히 구워져 피부가 완벽하게 바삭해진 이 요리는 결혼식이나 축제와 같은 주요 축하 행사에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식초, 간장, 마늘로 만든 톡 쏘는 소스와 함께 제공되는 레촌은 너무 맛있어서 손님들은 항상 더 먹으러 돌아옵니다. 그러나 필리핀 결혼식은 단순한 관습과 잔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시간이며 사랑과 웃음, 그리고 전통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테피스트리를 엮는 생생한 모임입니다. 이곳의 관습, 게임, 그리고 파티는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영원히 묶여 있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이곳에서는 이혼이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랑이 변하더라도 갈등이나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불행한 결혼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무효화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종종 부부가 이를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리며 수천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부부는 교회의 동의를 받기도 해야 하여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힘든 여정이 됩니다. 이혼 금지는 이 나라의 가톨릭 뿌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피노가 결혼을 신성하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법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약속을 강화하며 서약이 지켜지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탈출구 없는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이 법이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행한 결혼에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가두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필리핀의 활기찬 거리와 붐비는 시장 사이에는 범죄, 갱단, 그리고 끊임없는 마약 거래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 나라는 342건의 마약 관련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거의 한 건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대학교 다이 AA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전 대통령 두테르 전임 정부의 마지막 해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습니다. 갱단이 확장되고 있으며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는 밀매에 끌려들고 다른 이들은 빈곤에 갇혀 지하 산업으로 빠져들며 범죄와 생존의 끝없는 순환에 갇히고 있습니다. 마닐라의 슬럼가를 거닐며 그 대조를 직접 목격해 보세요. 허물어진 벽, 좁은 골목, 그리고 임시로 지어진 집들은 그들의 고난을 증언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가장 부유한 1%가 국가 총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떠올릴 때 가장 눈에 띄는 이미지는 다채롭고 독특하게 꾸며진 지프니입니다. 이 눈길을 끄는 차량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남겨진 미국 군용 지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들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성과 국가 정체성을 결합하여 생동감 넘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자원풀한 기발함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 지프의 프레임을 확장하고 금속 지붕을 추가하며 화려한 색으로 칠했습니다. 종교적 상징, 대중문화의 참조, 그리고 정교한 크롬 디자인이 각 지프니를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내부에는 2개의 긴 벤치가 원래의 좌석을 대체하여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차량들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문화적 경험으로 생동감 넘치는 공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방문객들에게 지프니를 타는 것은 필리핀의 일상생활에 흥미로운 몰입을 제공합니다. 측면에 적힌 재치 있는 슬로건, 에너제틱한 분위기, 그리고 요금을 받는 친절한 운전사의 바쁜 모습은 매번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됩니다. 저렴한 요금 덕분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필리핀의 분주한 거리를 탐험하는 진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닐라 수도에서만 해도 매일 5만 대의 지프니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그들의 존재는 군도 전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범위한 사용은 정부가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든 지프니는 필리핀의 회복력, 혁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정신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노래방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는 집, 바, 쇼핑몰, 심지어 거리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문화의 심장입니다. 필리핀 사회의 구조에 이렇게 깊이 엮여 있는 오락 형태는 없습니다. 노래방 열풍은 2000년대, 70년대에 시작되어 기계들이 저렴해지면서 가족들이 음악을 이전보다 더 많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노래방은 감정의 발산이자 사랑하는 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전통입니다. 생일 축하, 마을 축제 또는 간단한 가족 모임에서 마이크는 반드시 등장하여 모든 행사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영향 외에도 노래방은 번창하는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KTV 바와 장비 제조업체부터 음악 라이센스와 관광까지 이 열정은 수많은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휴대용 매직 마이크의 발명은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을 즐기기 쉽게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그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노래 선택 자체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플레이리스트는 시대를 초월한 필리핀 발라드와 글로벌 차트 1위 곡을 혼합하여 음악 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 트렌드를 수용합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노래하는 광경은 드물지 않으며 이는 음악이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필리핀에서 노래방은 단순한 오락의 원천을 넘어 기쁨, 회복력,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마이크를 잡고 이 잊을 수 없는 전통에 몰입할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필리핀은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강렬한 지질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매일 평균 20번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진동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강력하고 파괴적인 지진의 위협은 이 땅을 고향으로 삼는 이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자연의 힘이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기록해 왔습니다. 2000년 76년에 모로만 지진이 리히터 규모로 8배 가까운 강도로 발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진은 9m에 이르는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를 촉발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전체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재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에 민다나오 섬이 일련의 강력한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이재민이 되었으며 전체 공동체가 재건을 위한 힘든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 나라가 지진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인프라를 넘어 사람들의 회복력과 정신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의 원초적인 힘에 대한 노출만이 아니라 그들의 불굴의 힘입니다. 그들 아래의 땅은 결코 멈추지 않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적응하고 재건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필리핀 보홀섬에는 1260개가 넘는 완벽한 모양의 언덕들이 솟아 있으며 이들은 5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초콜릿 언덕으로 알려진 이 자연 형성물은 높이가 30에서 120m에 이릅니다. 건기인 1월부터 5월까지 그들의 초록푸른 풍부한 초콜릿 갈색으로 변해 거대한 사탕으로 덮인 광활한 풍경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숨막히는 형성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초콜릿 언덕의 이야기는 지구의 고대 과거에 쓰여져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이 지역은 산호초의 일부로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판구조 운동이 땅을 위로 밀어 올렸고 자연 침식이 천천히 산호 퇴적물을 독특한 언덕으로 형성했습니다. 이 지질학적 경이로움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전 세계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관을 목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2개의 주요 관람 장소가 있습니다. 카르멘의 초콜릿 언덕 단지는 214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장관을 이루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한편 사그바얀 피크는 조용하고 덜 붐비는 대안으로 똑같이 숨막히는 경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초콜릿 언덕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모험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험준한 길을 따라 ATV를 타거나 언덕 위를 지나는 지프라인, 경치 좋은 길을 하이킹하거나 별빛 아래에서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원하든 평화를 원하든 이 목적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국가지질 기념물로 선언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고려되는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의 풍부한 자연사를 증명합니다. 꿈에서 꺼낸 듯한 풍경에서부터 땅속에 숨겨진 고대의 신비까지 이 나라는 탐험을 기다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활발한 화산 시스템 중 하나인 타알 화산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루손섬의 바탕가스 주에 위치한 타알 화산은 과학자들과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즉 대략 31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알은 호수 안에 있는 화산으로 거대한 물이 가득 찬 칼데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희귀한 형성은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풍경 중 하나로 만듭니다. 2024년 2월 2일 타알은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본성을 드러내며 프레아토마그마틱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발적인 사건은 마그마와 물이 만나면서 발생하며 강력한 증기와 재해 폭발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출 동안 2km 이상 하늘로 솟아오른 두꺼운 증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광경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화산학 및 지진학 연구소는 대중에게 경고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사회에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이 분출은 타알의 길고 변동이 심한 역사에서 또 다른 장입니다. 2020년 1월 43년 동안 침묵을 지킨 후 화산은 갑자기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분출은 칼라바르존 지역, 메트로 마닐라, 그리고 심지어 중앙 루손과 일로코스 지역의 일부의 두꺼운 재를 덮었습니다. 수천 가구가 대피해야 했고 일상생활이 중단되었으며 사업체들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밀집된 인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타알은 과학자들에 의해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PAEA 비올시스는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경고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화산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천혜의 군도는 7,0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놀라운 풍경뿐만 아니라 자연의 가장 특별한 창조물들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보라색 껍질과 밝은 빨간 집게를 가진 팔라완 보라개는 대부분의 개와는 달리 2011년까지 과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화려한 갑각류입니다. 이는 팔라완의 울창한 정글의 외진 담수 하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비행용 드래곤입니다. 신화 속의 불을 뿜는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공중을 나는 도마뱀입니다. 갈비뼈를 따라 날개처럼 펼쳐진 피부 주름을 펼쳐 이 놀라운 파충류는 필리핀의 울창한 숲에서 나무에서 나무로 쉽게 활공합니다. 또 다른 희귀한 발견은 민도로 줄무늬 얼굴 과일 박쥐입니다. 여우 같은 얼굴과 큰 눈을 가진 이 신비로운 박쥐는 사랑스럽고도 포착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2007년에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문서화된 이 박쥐는 민도로 섬의 울창한 숲에서 번성하며 이 지역의 풍부한 과일 나무를 먹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팔라완 수염 돼지를 만나보세요. 독특한 흰색 얼굴 털과 긴 곡선의 송곳니를 가진 이 특이한 동물은 팔라완, 칼라미안, 그리고 발라박 섬에서만 발견되며 지역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케이크 바다 오이를 소개합니다. 바다에서 가장 이상한 사냥꾼 중 하나입니다. 처음 보면 평평하고 화려한 색상의 몸체가 이국적인 디저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이 기이한 해양 생물은 그 화려한 외모를 사용하여 바다 바닥에 숨고 예상치 못한 먹이를 사냥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필리핀은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인 대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주류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93%가 기독교를 따르는 이 섬나라는 신앙이 어떻게 문화, 전통,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매혹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초반 스페인 탐험가들이 도착하여 원주 율에게 로마 가톨릭을 소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세기 동안 이 종교는 국가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며 공동체 생활에서부터 국가 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은 여전히 지배적인 신앙이지만 이는 이 나라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지역의 이웃 국가들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2024년 현재 필리핀은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톨릭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동티모르와 함께 아시아에서 유일한 두 개의 주로 가톨릭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구별은 필리핀을 이웃 국가들과 차별화하며 그 독특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경로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은 교회의 벽을 넘어 확장됩니다. 세부에서 산토니뇨를 기리는 대규모 축제인 시눌로그는 대규모 인파를 끌어들이며 크리스마스를 앞둔 새벽 미사의 연속인 신방가비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은 필리핀어의 지속적인 헌신을 반영합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